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20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4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25년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역시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모두가 고등학생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어 그 제도 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현재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그 아래 학년 모두가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많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특정 교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학급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모두 담당하죠. 중학교에 가면 학급 담임 선생님은 조종례 시간에만 들어오시고 나머지 교과 수업은 교과 담당 선생님이 시간표에 맞추어 교실로 들어오십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기 초에는 어떤 선생님인지 알기 위해 긴장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쉬는 시간마다 함께 계시지만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도 초등학교 40분에서 중학교 45분으로 늘어나고요. 5분 차이도 꽤 큽니다. 과목 수도 초등학교에 비해 더 늘어나고 학습해야 할 양뿐만 아니라 내용의 깊이도 늘어나는 만큼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보통 오전에는 국영수사과 기술, 체육, 도덕 등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유학년제는 지필평가와 같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는 학년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작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온 만큼 초등학교와 달리 이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흥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가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2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전 교과 수업에 충실히 하고 그 교과 수업과 연계한 오후 주제선택 활동을 통해 보다 심화합니다. 주제선택 활동은 이후 과목 수행평가와 연계되기도 합니다.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범교과 활동과 연계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따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 교과 수업에 충실히 하고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을 충실하게 참여하면 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로 고민을 넣으면 됩니다. 진로 고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자기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이런 활동이 나에게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방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학교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종의 경우 중1 자유학년제가 끝나면 그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중2, 3 대상으로 중학교 버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강좌를 통해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하고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과정도 중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을 포함하기도 하고 별도로 주말에 운영하기도 합니다. 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방 학습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을교육과정도 경험의 깊이를 넓히는데 좋으면서 또 고교학점제 대비에도 좋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습니다.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 시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해져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감정 폭발로 주변을 힘들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학생의 내면에서는 두뇌 활성화와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포함해서 사회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학력은 더 이상 지력, 지성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성, 심성, 시민성 등 다양한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첫째, 지성은 기본적인 학습력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기초, 기본 교과 내용에 관한 공부를 할 때 독서와 연관시키기 바랍니다. 독서는 크게 삶의 양식을 넘어 작게는 글쓰기, 지문 읽기까지 그 영향력이 큽니다.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지문을 시간 내에 모두 읽기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독서의 양이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독해가 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의 양을 늘리고 더 나아가 학년, 학교급에 맞는 독서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둘째, 감성을 포함한 심성을 기르고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시민성이 중요한 학력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성을 대학 입학의 중요한 지표로 잡고 있을 만큼 심성, 시민성을 기르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체험, 동아리 활동과 같이 타인과 협업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그러한 취지 활동들이 많고 교과 수업의 수행평가도 모둠 활동 등 그런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러한 취지인 만큼 초등학교 때는 이러한 경험을 잘 살리기 바랍니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학력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건국대 등 6개 대학이 제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중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학습 의지, 그리고 소통 능력을 중시합니다. 학생의 발전 가능성의 지표로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을 중시하는 것만 보아도 더 이상 학력이 점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 같은 무언가를 금지시키려고 이야기한다고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겠죠. 자녀와 대화하는 기법을 배워야겠죠. 부모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진로진학 학부모 아카데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겠죠. 대학 입시 정보를 비롯한 각종 진로진학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대학 입학 박람회, 진로진학 설명회 등 안내가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갈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하고 먹거리를 들고 이것저것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것 그 자체, 그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만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망한 직업이 계속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의 생각에 의해 자녀의 삶이 재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로와 적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었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큰 자산이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 서로 대화하고 주변의 선생님,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